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두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테이블 활용을 공부를 할 건데요. 전체 비중의 14% 정도입니다. 이제 조금씩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실제 액세스를 활용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의 개요에서는 액세스의 화면과 액세스에서 다루게 될 전체적인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객체 중에 첫 번째 객체인 테이블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 테이블 생성에 관련되는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액세스가 무엇인지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는 앞서 설명을 첫 번째 챕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액세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MS에 하는 역할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기능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또 연산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액세스는 다른 그 DBMS에 비해서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법사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SQL이라는 언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액세스는 SQL을 모르고도 작업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진 DBM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스는 테이블이나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이렇게 총 6개의 객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객체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스에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ACCDB라는 확장자를 가진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세스를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액세스의 바로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찾아서 선택하시거나 저도 실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실행하지 않았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검색창에서 액세스를 입력해 보시면 액세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액세스 앱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세스를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액세스의 그 단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단위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보시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요 빈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빈 데이터베이스 창이 열리게 되고요. 요거 눌러서 여러분들 저장하실 위치,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자면 액세스 연습 이렇게 이름을 넣어봤는데요.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지정된 폴더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테이블이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파일의 열기, 요 메뉴를 이용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기를 이용해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세스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은 그냥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별도로 이 액세스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만약에 액세스 파일에 암호를 걸고 싶다면 열기를 할 때 단독으로 열기라는 모드에서 암호를 설정한다라는 거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액세스의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액세스의 화면은 엑셀과는 좀 많이 화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맨 왼쪽 상단에 지금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똑같이 엑셀과 마찬가지로 빠른 실행 도구가 있고요. 위쪽에 작업 표시, 제목 표시줄이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액세스도 리본 메뉴로 되어 있어서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아래쪽에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의 내용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탐색창입니다. 그래서 모든 액세스 개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액세스 개체가 하나도 없지만 만들게 되면 이런 개체들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탐색창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이 이제 각 개체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 상태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은 조금 심플한데요. 여기 보시면 액세스의 개체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6개의 개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뒤에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보시면 테이블이라는 개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개체입니다. 다른 모든 개체들은 테이블이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테이블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테이블. 마치 보시면 엑셀에서 우리 데이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요게 테이블 개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쿼리 개체. 쿼리라는 게 질의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테이블 또는 쿼리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조건을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찾고 계산 또는 요약을 수행합니다. 마치 엑셀에서의 필터 기능이 있었죠. 우리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일들을 수행하고요. 사실 이 쿼리라는 개체는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가장 단순한 개체인데요. 사원 테이블에서 조건을 보시면 부서가 인사인 것만 골라서 보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쿼리 개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 폼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앞서 테이블이나 쿼리나 또는 SQL문을 원본으로 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리하고 쉽게 조회하고 편집한다. 폼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이 여기에 입력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할 수 있겠죠. 편집도 하고 이렇게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개체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리포트 개체인데요. 역시 테이블 쿼리 SQL문을 원본으로 하는데 요약하거나 그룹화한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보고서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화면으로 표시되니까 폼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지실 수는 있는데 폼은 이 안에 내용들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보고서는 그렇지 않죠. 보기 위한 개체입니다. 보고서로 출력하기 위한 개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매크로와 모듈은 엑셀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매크로와 모듈 모두 액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근데 매크로는 엑셀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엑셀에서는 기록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액세스에서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를 모아갖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는 것이고요. 모듈은 역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커말 1급에 다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이블 생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세스의 다른 개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이블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체가 되겠고요. 테이블 작성은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는 보통 필드 이름과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바로 내용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 액세스의 테이블은 필드 이름 이외에도 데이터의 형식, 이것이 문자인가 숫자인가 또는 속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액세스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보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엑셀에서는 주로 기본 보기로 작업을 하죠. 그런데 액세스에서는 디자인 보기가 있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설계를 말하는 거죠.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보기가 있고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다는 거, 이런 보기가 있고 테이블 가져오기, 테이블 연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은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필드의 이름은 최대 64글자까지 지정할 수 있고 필드 이름의 마침표, 느낌표, 악센트 기호, 대괄호는 쓸 수가 없다. 나머지 특수 문자와 문자, 숫자, 공백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백은 첫 글자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테이블 이름과 같은 필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 테이블에 학생이라는 필드가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하나의 필드에 당연히 같은 이름의 필드를 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사실 다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필기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도 모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디자인 보기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다른 방식들, 데이터 시트 보기나 다른 방식들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린 디자인 보기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직접 만드셔도 되고 여러분들 열기를 눌러보시면 저는 여기 한번 열어봤기 때문에 있는데 찾아보기를 눌러서 테이블 만들기라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록의 챕터 2에 테이블 만들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테이블 만들기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열리게 되겠고요. 아직 아무것도 없죠. 만들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음과 같은 필드와 형식으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테이블의 이름은 학생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를 이용해서 테이블 그룹에서 테이블 디자인,
자, 여기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는데 테이블 디자인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테이블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화면이 디자인 보기입니다. 설계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에 문제에 주어진 대로 필드 이름부터 학번이 주어졌죠. 하고 데이터 형식은 눌러보시면 이렇게 형식들이 있는데 학번에는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이제 똑같이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은 문자가 들어가겠죠. 짧은 텍스트, 이메일, 짧은 텍스트, 이것의 의미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 자, 주소는 길이가 좀 긴 텍스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도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등록일.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인데요. 날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수업료는 통화인데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통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만들었으면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 단추가 있죠. 저장을 눌러보시면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이 앞서 학생이라고 했고요. 확인을 누르면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요. 기본 키라는 것은 이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값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학번 같은 것들은 절대 중복이 없겠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우리 기본 키를 공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기본 키를 만들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라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다 됐고요. 요걸 만들어 준 다음에 보기 탭에서 테이블 디자인 탭의 보기 그룹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직접 값을 하나씩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력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설계를 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게 디자인 보기에서 만드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제일 많이 만들고요.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지정하고 다 만든 다음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이외에도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만들기에 테이블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입력하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일단 닫겠습니다. 닫아 이름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럼 앞서 없었던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학생 테이블 이렇게 바꿔볼까요? 또는 F2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거나 삭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의 형식들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데이터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액세스에서는 데이터 형식이 아주 세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데이터 형식의 종류를 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엑셀에서는 좀 뭐 명시적으로 딱 지정해 주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문자와 숫자, 날짜, 시간, 요 정도 수식 데이터, 요 정도 구분을 하는데요. 액세스에선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텍스트도 짧은 텍스트가 있고 긴 텍스트가 있는데 짧은 텍스트는 255자까지,
긴 텍스트는 64,000자까지 지정합니다. 요 길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숫자는 그냥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바이트, 정수, 실수도 싱글, 더블, 복제 아이디, 십진수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정수롱을 사용하는데요. 4바이트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 큰 번호라는 것은 8바이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더 큰 숫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날짜 시간 기본적으로 8바이트입니다. 이것도 형식을 이와 같이 지정할 수 있고 날짜 시간 연장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통화라는 것은 화폐 형식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8바이트가 되겠고요. 일련 번호 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데 일련 번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씩 증가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본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요거는 기본 필드 크기는 4바이트인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1비트만 1비트, 요거는 1비트가 아니고 4바이트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 번호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yes, no가 기본 필드 크기가 1비트가 되겠는데요. 딱 두 가지로 저장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것이죠. 남성을 yes로 하면 여성은 no가 되는 거죠. 찬성, 반대라든지 이런 딱 두 가지만 들어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yes 값에는 -1, no에는 0이 저장되기 때문에 1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OLE 개체라는 것은 앞서 우리 1과목에서 OLE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개체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하이퍼링크는 클릭하면 이동되는 거, 이메일 주소나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것이고요.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여러 가지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계산 필드도 있고 조회 마법사는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위쪽에 있는 것, 텍스트나 숫자, 통화, 일련 번호, yes, no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중요한 내용들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